자, 여기는 뉴욕이 아니라 LA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욕 특파원 추동훈 뉴욕 특파원입니다. 자, 제가 미리 공지해 드린 대로 오늘 목요일 저녁 8시에는 제가 뉴욕에서 라이브 방송이 아니고요. LA에서 밀켄 컨퍼런스 2022에 대한 리뷰하는 컨텐츠를 준비해 봤습니다. 저는 현재 LA 호텔이고요. 지금 밀켄 컨퍼런스가 3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라이브로 찾아뵈면 너무 좋을 텐데 저희가 준비 상황상, 현재 상황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녹화로 찾아뵙는 거 양해 말씀드리고요. 내일부터 다시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A에서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지금 미국 LA에서 5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 진행되고 있는 미국판 다보스 포럼 밀켄 컨퍼런스 2022에 대한 이제 리뷰, 그리고 어떤 메시지들이 나왔는지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이 이제 밀켄입니다. 마이클 밀켄이라고 이제 이번 밀켄 컨퍼런스를 만든 사람이고요. 유명한 투자가죠. 지금 25회째를 맞이하고 있는 이번 컨퍼런스고요. 자, 미국판 다보스 포럼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어떤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LA 비버리 힐즈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 힐튼 호텔에서 개최되고 있고요. 월가의 대표 스타들이 등장을 해서 글로벌 경제를 진단하고 향후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가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경제 대토론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 저희가 취재한 내용들, 그리고 어떤 메시지들이 나왔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고요. 한번 어떤 현장 분위기가 어떤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영상도 제가 한번 찍어 봤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가서 자, 한번 틀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자, 잠시만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자, 여기 컨퍼런스 현장의 모습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마스크를 쓰는 사람 찾아볼 수 있으세요? 예, 마스크를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요거는 방송 중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현장에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이 참 많이 참여했습니다. 요런 행사 현장이고요. 자, 분위기를 한번 전해드렸고 한번 다시 계속 내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처음에 시작했던 오프닝 세션의 이제 영상, 사진 제가 찍은 거고요. 자, 그 관련해서 저희가 기사를 썼습니다. 매일경제신문 저와 이상덕 이제 실리콘밸리 특파원 두 명이 가서 취재를 했었고요. 저희가 5월 4일자 신문에 먼저 나왔던 기사입니다. 위기의 뉴욕, S공포가 온다. 현재 지금 뉴욕과 미국 전체가 겪고 있는 이제 S공포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곳곳에도 들려 나왔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10년간 경험해보지 못한 변동성 장세가 시작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상황, 위기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지금 여기 현지 전문가에서도 인플레이션 이슈와 이제 금리 인상 변수 때문에 미국 경제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10년간 보지 못했던 위기가 올 것이라고 지금 진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게 사실은 좀 궁금하신 부분이잖아요. 이제 FOMC 회의가 제가 녹화 방송이다 보니까 지금 회의 전인데요. 회의하면서 금리 인상이 나올 것이고요. 이제 양적 긴축이 이루어지면서 참 어려운 위기가 올 거라는 건 다들 알고 있는데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게 관심사죠. 자, 빅스텝 시대, 결국에는 지수 투자의 끝물이다. 우량주를 직접 고르는 게 정답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참 사실 작년, 재작년 2년간 지수들 자체가 많이 오르면서 지수 투자가 사실 대세였잖아요. ETF를 비롯해서 지수 투자에 매몰돼 있고 집중돼 있었는데, 야, 빅스텝 시대에는 지수 투자보다는 이제 우량주를 선별 투자하는 게 정말 중요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참 인상적이었고요. 근데 정말 쉽지 않은 게 또 지수 투자, 우량주 투자지 않습니까? 우량주 투자가 정말 쉽지가 않아서 이걸 잘할 수 있는 방법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좀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그럼 빅스텝이 이제 금리를 한꺼번에 0.25%가 아니라 0.5% 올리는 걸 빅스텝이라 하죠. 빅스텝이 다가오고 있는 와중에 결국에는 액티브 투자가 돈을 번다라는 메시지가 주요하게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었던 건
기술주 투자는 기본 원칙이잖아요. 요즘에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게 뿐만 아니라 투자 기법도 디지털화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결국에는 투자의 방법론들 등도 자체도 이제 디지털화가 되어야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생길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특히 기술주 투자가 사실 또 한계를 맞이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기술주 투자는 그래도 가야 된다 이런 의견과 아니다 기술주 투자는 시대는 갔다라는 의견도 좀 갈렸습니다. 자 보시면요 어떤 이야기가 좀 인상 깊었냐면은 자, 이 이야기입니다. 이제 스콧 클라이먼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의 공동 회장이 했던 이야기가 바로 지수 투자보다는 종목 발굴에 주력해라라는 조언이었고요. 연준이 이제 빅스텝을 밟게 되면서 산업 섹터 또는 이제 섹터 투자보다는 개별 기업 투자가 중요하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요런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안 좋을 거기 때문에 그 중에서 우량주를 찾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 우량주를 찾는 방법, 그러한 투자 기법도 디지털화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번 밀켄 컨퍼런스에 이제 저희들이 키워드를 뽑아봤습니다. 매일경제신문 이제 두 기자가 열심히 뽑아본 키워드는 우량한 기술주를 저점에 매입하고 유동성이 풍부한 중국 시장에 주목해 볼 만하다. 이런 메시지도 참 뽑혔고요. 주식 채권이 아닌 대체 투자로 눈을 돌리고 견고한 수요가 있는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라. 이런 부분을 정도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요 이야기죠. 결국에 이제 빅스텝에 이제 주식과 채권 둘 다 지금 어렵죠. 둘 다 이제 수익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체 투자를 한번 찾아보는 거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도 있을 거고요. 에너지도 있을 거고요. 이런 대체 투자가 지금은 좀 주목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자, 60대 40 법칙 들어보셨나요? 바로 포트폴리오 법칙인데요. 이제 60%를 이제 주식, 40%를 채권에 이제 배분하는 전통적인 투자 방법이죠. 근데 이러한 시대도 이제 바뀐다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가 갔고요. 대체 투자를 통해서 이러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체 에너지도 봐야 되고요. 요번 세션, 올해 이제 밀컨에서 또 중요하게 나온 게 바로 ESG입니다. ESG를 많이 잘 봐야 된다고 했어요. ESG도 사실 작년에 대세처럼 많이 이야기됐던 것인데 이제 ESG 1.0 시대가 끝이 나고 ESG 2.0 시대가 온다. 이런 메시지도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기존의 ESG는 환경에 좀 많이 집중이 돼 있었어요. environmental이죠. 자, 환경이 많이 집중이 돼 있었다면 이제는 책임과 경영, 이제 가버넌스에 대한 이슈들도 더 중요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ESG는 기업들이 자신들이 잘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쳤다면 이제는 정말로 이런 ESG 지표를 객관화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발전되고 있다.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ESG가 조금 더 명확하게 중요한 기업 투자의 기법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라는 내용도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언제나 이야기가 나오는 중국 시장 이야기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 시장에 대해서도 역시 위기이자 기회다라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유동성이 풍부하죠. 어쨌든 금리가 지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올리고 있는데 중국은 여전히 낮추고 있죠. 그래서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건 여전히 투자적 매력은 있다는 뜻이고요. IPO 등과 같이 자본시장의 핵심이 되는 이제 기업 공개 같은 것들은 여전히 무궁무진하다는 겁니다. 이제 다만 아시다시피 중국의 당국의 규제 리스크는 계속 가져가야 되는 문제라는 건데 대체 투자를 찾으시고 다른 지역 미국 외에 투자를 찾는다면 여전히 중국이 매력적이다라는 메시지가 좀 나왔어요. 그런 것들이 저는 좀 시장의 기대와 좀 달랐습니다. 저는 여전히 중국 시장을 많이 안 좋게 보는 줄 알았지만 투자 고수들은 중국 시장을 그래도 대체제로서는 중국 시장 말한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동산 이야기도 많이 나왔는데요. 부동산 성장세, 이게 성장세로 해야 될지 이제 어려움이라고 봐야 될지는 참 양면적인 면은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좋은 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인플레이션 적인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거죠. 위험하고 부담스러운 거다 보니까 공급망 대란발 공급 제한이 부동산의 매력을 높이고 있다. 이런 것도 한번 주목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공유 오피스라든지 리조트, 호텔 등을 좀 투자해볼 만한 것으로 꽂았고요.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공유 오피스는 작년, 재작년 이제 코로나 시대에 되게 주목을 받았던 게 공유 오피스죠. 이게 근데 최근에 좀 부진했는데 여전히 매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거용보다는 이제 상업용 부동산이 아직도 매력적이다라고 전문가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성장의 명감, 그러니까 집값이 상승하니까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돈을 벌겠죠. 근데 반대로 집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큰 부담이라는 겁니다. 임대료 증가 현상인 것인데요. 한국에서도 이런 이슈가 작년, 재작년 5년간 최근에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많이 올랐던 부동산으로 부담을 느낀 사람이 많았지만 미국은 이제부터 또 상승 분위기라는 겁니다. 즉 지금부터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잘 살펴봐야 된다. 이게 어떤 부작용, 사이드 이펙트가 될지는 봐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 소유 계층과 무소유 계층 간 갈등이 우려된다. 이런 부분도 주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자, 요번에는 한번 유명한 스타죠. 이제 캐시우드 이야기 한번 보겠습니다. 캐시우드가 이제 강연에 나와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캐시우드 이야기도 한번 화면을 한번 만나 보실까요? 자, 여기 있죠. Most investors are short innovation, true innovation. We do not own one of the tech stocks in the S&P 500, for example. Those tech stocks are all about what has happened historically. And as we look at the benchmarks, even the NASDAQ, we see, if you look at the overlap of the NASDAQ 100 to all of our funds, you'll see only a 25% overlap. That's the NASDAQ 100. 자, 내용은 제가 다 한꺼번에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제가 직접 캐시우드가 강연하는 것도 현장에 가서 들었습니다. 보시면 자, 돈나무 언니의 확신, 결국 기술주가 결국 간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건데요. 자, 이것도 매일경제신문 5월 5일자 지면에 제가 쓴 기사가 실린 건데요. 요걸 한번 캡처해 왔습니다. 먼저 캐시우드가 항상 강조해온 5대 기술 혁신 플랫폼이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에너지 저장, 로봇공학, 그리고 유전자 재배열, 블록체인 기술인데요. 자, 이 5가지 기술 플랫폼이 혁신적으로 같이 가는데 복합적으로 개발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플랫폼들이 복합적으로 가기 때문에 과거 PC 시대에는 PC만 발달했고, 인터넷 시대에는 인터넷만 발전했고, 그리고 스마트폰 시대에는 스마트폰에 대한 기술만 발전했던 것과 달리 현재들은 여러 기술 플랫폼들이 동시 개발되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이제 과거와 다르게 IT 버블이죠. IT 버블 당시에는 인터넷이라는 것이 하나이자 유일한 플랫폼이었기 때문에 그 성장이 무너지는 순간 어려웠지만 지금은 이제 AI 기술도 하나의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로봇공학도 하나의 이제 축으로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발전하면서 기술주는 더욱 간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캐시우드의 기술주 확신은 여전히 이번 세션에서도 강조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5대 플랫폼, 5대 혁신 플랫폼을 잘 주목해라고 했어요. 이 이야기는 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 항상 강조했던 이야기고 최근 수익률이 안 좋았던 거에 대해서 이제 농담도 나왔고 캐시우드가 좀 멋쩍은 웃음을 짓기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번에 이렇게 한번 저희가 컴팩트하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세션이 정말 많았고요. 많은 메시지가 나왔는데 사실 소개시켜 드리는 거는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나열식으로 밖에 안 되고 저희들이 이번 밀캔 컨퍼런스에서 나왔던 메시지들을 한번 압축적으로 요약을 해서 기사로 한번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한번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찾아보는 방법도 알려드릴 텐데요. 자, 인터넷에 매일경제신문에 네이버에 제 이름을 치시면은 추동훈 기자라는 기자 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기사가 나오거든요. 제가 최근에 쓴 기사들이 다 밀컨 컨퍼런스에서 쓴 기사들이니 이런 걸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제가 아까 캡처했던 지면이 이렇게 인터넷 기사로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을 살펴보시면 제가 드린 말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또 제가 LA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LA 공항 근처에서 인앤아웃 버거에 갔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비행기가 가게 위를 지나가는 모습을 직접 봤어요. 여기 LA 공항은 이런 데가 있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관광도 별로 못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LA의 느낌을 한번 전달해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밀캔 컨퍼런스 한번 간단하게 잘 정리를 해봤고요. 저는 내일 저녁 8시, 금요일 저녁 8시에 라이브 방송으로 이제 FOMC와 여러 가지 뉴욕 소식 다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